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변화된 세법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부동산 개정세법 정리인데요. 윤나겸 세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내용이 좀 많았어요. 네. 그중에서 많이들 관심 가지는 내용들만 몇 개 뽑아왔는데 우선 이제 2019년 세법 개정안 7월에 발표된 거에 좀 있긴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이라는 건데 2022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당장 아니고. 근데 이거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 딸려 있는 부수토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겠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수토지가 또 넓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 배수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할 때 인정을 해줬는데 요거를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로 줄였어요. 그리고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인데 이거를 그냥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제 5배가 아니라 3배로 줄어들어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공동 소유한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 짚어드리면은 네.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소유한 거에 대해서 주택수를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2주택자 이상 갖고 계시는 분은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으로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3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공동소유 주택은 최대 지분자만 소유 주택수만 일단은 주택수에 합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소수 지분자도 어떤 사람이냐? 해당 주택 임대소득에서 연 600만 원 이상 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네. 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주택 지분의 30%를 초과한다면 이렇게 지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불리해 줄 수가 있어요.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당장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몇 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좀 대상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해서는 이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법이 나왔을 때는 많이들 당황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집이 한 채예요. 한 채인데 나는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 뒀는데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무조건 비과세를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그런데 본인이 임대소득을 놓지 않고 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여기 보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단 한 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거주 2년을 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주택인데 거주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요건이랑 비교해가지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일시적 이주택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처리 시한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네, 조정대상 지역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자이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 집을 살 때 사실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네. 매매하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혜택을 줬는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통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새로 산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야 돼요. 네. 그리고 1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규로 취득한 집에 누가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한도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입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거는 과거에 이제 집을 사신 분은 아니고요. 2019년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날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이 부분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주택자는 여전히 관심사가 많이 있죠. 네. 현재는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이제 집을 2개 가고 있으면은 10% 초과, 3개 갖고 있으면 20% 초과, 거기다가 오래 갖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도할 때 이제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라고 했더니 기간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하고요. 하나 더 10년 이상 보유 한 주택만. 그런 경우만 세금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대상이 되시면은 지금 2월이라 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예, 매매를 하실 예정이시면은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만 조건이 맞는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한번 세금 또 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나경 세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